첫 번째 최강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다는 뉴스 들으셨을 텐데요.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174만 5천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속도 조절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노사 측이 모두 결과에 반발하고 있죠. 최저임금위원회 유장수 위원장 연결해서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유장수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법에 최저임금을 정할 때 고려해야 될 몇 가지 기준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대표적 기준으로 생계비 문제, 예. 그리고 유사한 근로자의 임금, 그리고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이 외에 몇 가지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네. 이번에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액 8,350원이죠. 네. 여기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 역시 유사 근로자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반영을 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유사 근로자의 임금 인상 전망치가 있습니다. 지금 3.8%로 전망이 되고요. 3.8%. 예.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산입 범위 확대가 이루어졌죠. 예.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실질 인상 효과 감소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1%포인트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소득 분배 개선분 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네. 경우에는 소득 분배가 상당히 불평등한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4.9% 추가되었고 나머지 약 1.2% 추가되어서 전체 10.9% 이번에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9% 인상되는 데는 소득 분배 개선율이 약 5%에 달하는 부분이 제일 크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어느 수준인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선진국과의 통계가 정확히 한국과 이렇게 대비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중위소득 그러니까 임금 노동자의 소득으로 봤을 때 네.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 네. 임금이죠. 네. 그것과 대비해서 최저임금액이 몇 % 차지하느냐. 요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임금 노동자의 평균 임금입니다. 네. 전체 노동자의 1인당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액의 비중을 보는 것인데요. 네. 중위임금으로 보면 2016년 데이터를 보면 27개국 중에서 13위 정도 되어 있습니다. 13위. 네. 예. 그리고 평균 임금은 이보다 좀 더 낮습니다. 예. 27개국 중에 16인데요. 물론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6년보다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순위도 올라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최저임금 인상 배경과 관련해서 위원장님께서 고용 상황이 반영됐다라는 말씀을 기자회견에서 하셨던데요. 네. 이 고용 상황은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보통 우리가 6월이 되면 매년 6월은 취업자 증가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난 6월의 고용 상황은 물론 5월보다는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만 네.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작년이나 그 전년도에 비하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후 하반기에도 고용 상황이 개선되기는 저희들은 어렵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어렵다. 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쁜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네. 현재로서는 최저임금에 의한 영향인지 여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필요하겠죠.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지금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간다.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최저임금위원회 이제 회의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뉴스를 그동안에 계속 접하고 있었는데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전체 위원 27분 가운데 공익위원 9명, 또 민주노총 측은 빠진 근로자위원 5명 이렇게만 참여해서 결국 의결이 됐다. 그리고 사용자위원 9명은 이 불참을 중간에 선언하고 회의 마지막까지도 안 들어왔다 이런 뉴스를 계속 저희가 접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 반쪽짜리 결정이다. 이런 비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위원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말씀도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 노사 공익 3자가 예.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구조입니다. 네. 이것은 잘만 하면 대단히 바람직한 모델이죠. 그렇죠. 예. 현재 많은 국가들이 실제로 채택을 하고 있고 네. ILO, 즉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는 모델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노사가 과도하게 조직 이기주의에 집착하거나 예. 명분을 우선시하는 상황이 되면 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실제 3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원래 최저임금 결정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예. 이 작년 16.4%의 이후 효과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역시 예상대로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금 수준을 결정한 직후에 기자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하셨던 위원회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가 제도적인 개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당시에 말씀드렸던 것은 당장 저 입장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1년에 2, 3개월 정도 예. 집중적으로 노사공익위원들이 만나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대화할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문제 그리고 상호 신뢰의 문제가 있었고요. 예. 이런 문제를 당장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때 기자 브리핑 때 답변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3개월만 모여서 얘기하고 이러기보다는 좀 상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요지였군요. 네. 그런데 이게 매년 결국 공익위원 9명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표결에서 채택된 것도 공익위원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위촉하니까 결국 정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하자는 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견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일견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이것은 이번뿐만 아니고 매해 이 최저임금 결정을 한 직후에 되면 이 위원회 구조 그리고 특히 공익위원 추천권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안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것은 노사 간에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임금이라는 것은 대립적 측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특히 최저임금은 하나의 기업, 산업의 임금 협상과 달리 전국 노동자에 적용되기 때문에 노사 간 협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정자 그리고 중재자로서 공익위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은 맞습니다. 공익위원회에 대해서. 그러나 공익위원은 이 분야에 최소 20년 이상 연구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와 판단을 따라서 의견을 내게 되고요. 이번에도 철저하게 저희들은 여러 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서 공익위원들께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로서 이번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결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장을 반영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나친 관측이다. 네. 자, 지금 최저임금위원회 유장수 위원장님 말씀 듣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을 달성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결국 속도 조절을 하는 거 아니냐 고용 상황 때문에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회의에서 속도 조절에 대한 위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전원 회의라고 근로자, 사용자, 공인이 참여하는 회의가 있습니다. 물론 막판에는 마지막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사용자 위원들이 퇴장을 하셨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참여를 하셨고 그리고 임금 요구안 또 제시를 했죠. 그런데 근로자 위원들은 당시
그 요구안을 제시를 할 때 대통령 공약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액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네. 공익위원들은 자체 논의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전원회의에서도 대통령 공약에 대한 검토는 별도로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결정 기준을 가지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서 인상률을 제시했고요. 네. 그것을 가지고 공익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이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2019년 내년도죠. 최저임금이 10.9% 네. 인상된 상황에서는 네. 아무래도 2020년까지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어려워졌다는 거잖아요. 쉽지 않고 어렵게 됐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최저임금 결정액을 놓고 민주노총 측은 상여금 복리후생비 이거를 이제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걸로 법을 바꿔놓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결국 반감된 거다. 그래서 실질 인상률은 10.9%가 아니라 9.8%다. 그리고 임금 수준이 하위 1 내지 3분위에 속한 노동자의 경우에는 실질 인상률이 2.4%에 불과해서 금액으로는 결국 시급 7,710원에 불과한 걸로 추정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사용자 단체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저거 다 포함하면 이미 10,000원을 넘은 거다. 또 이런 주장을 하던데요.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그런 주장은 저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0.9% 인상률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에 따른 부분 1%로 저희들이 감안을 했죠. 네. 어제 나온 민주노총 성명서를 저도 봤는데요. 네. 거기에 따르면 산입 범위 효과를 감안하면 실질 인상률이 결국은 1.1%포인트 감소되었다. 결국은 10.9가 아니고 예. 9.8이다. 뭐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익위원이 감안한 수치와 거의 유사합니다. 예. 실제 그렇고요. 그런데 뭐 그리고 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1% 삭감이라는 것이 전체 노동자의 평균 수준입니다. 네. 따라서 노동자에 따라서는 더 많이 삭감되는 분도 계시고 전혀 삭감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예. 저로서는 특히 많이 삭감되는 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사용자 측에서 말씀하시는 부분 역시 이제 뭐 주휴 수당을 포함된 것인데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보기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일리가 있고 하면서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양쪽에서 동시에 이번 인상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저는 나름대로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인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한 20초 정도 말씀 주실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번에 저희들이 논의할 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도 소상공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고 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임금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예. 소상공인의 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최저임금 문제 저는 인정합니다. 예. 분명히 임금비 영향을 입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료 그리고 가맹사업체의 그렇죠. 네. 본사 로열티, 카드 수수료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가 또 존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여러 가지를 패키지로 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조속히 만들어져야 되고 예. 종합 대책의 필요성. 현장에서 네. 작동 가능한 그런 대책으로 실시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위원회의 바람입니다. 예, 종합적인 대책이 시현돼서 꼭 좀 이게 실제로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